중국과 인도가 갑자기 은을 대거 매입을 하면서 런던 은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요, 금고가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물 거래를 하기가 조금 껄끄러워지니까 이제는 런던 은 시장에서 선물 계약을 다시 또 부활시키자, 이 선물 거래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중국이 런던 귀금속을 노린다, 현물 가격으로 주가 오를 것,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뭐 기사도 나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런던은 현재 추산에 따라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니까 현물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서 런던은 금 거래소 의장은 런던에서 금기가 부족해 선물 시장 부활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우리 현물 거래하기가 어려워진다. 현물 거래는 많이 줄이고 우리 선물로 이제 또 돈 벌어보자. 이 종이금 장사, 종이은 장사하면서 선물로 해보자. 뉴욕도 선물로 하는데 우리도 선물로 하면 좋지 않냐,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맛이 갔다는 얘기죠. 지금 이 현물 시스템이 지금 이렇게 종이로, ETF로 선물로 거래되다가 그 현물이 이제 부족해져 버리니까 인도랑 중국에서 현물을 이제는 자기들이 보유를 해버리니까 결국에는 그 현물을 채워 넣을 수가 없어요. 이 나중에 이렇게 거래가 지나면 뭐 T 플러스 뭐 30일, T 플러스 2일 뭐 이렇게 해서 거래된 다음에 이렇게 그래도 현물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선물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계약을 하면 그거 자세하게는 저도 뭐 이렇게 금융에 대해서 막 직접적으로 잘 시스템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모르지만 결국엔 채워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채워넣으려고 하니까 은이 시장에 없는 거야. 비워버리는 거야. 왜냐? 인도와 중국이 은을 다 모아버리니까 이거를 채울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나는 겁니다. 런던 은시장에서, 런던 금시장에서 금이 없다, 은 현물이 없다. 왜냐? 가장 풍부해야 되는 런던 은시장에서 은이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저는 그게 의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게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런던 귀금속 시장에 이 청산 멤버들이 있어요. 이거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재밌어요. 왜냐? JP 모건이 나오기 때문에. JP 모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UBS, 그다음에 ICBC, HSBC라고 해서 이렇게 청산 멤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AURUM, 그러니까 얼음이라고 읽어야 되나? 영어로 정확하게는 못 읽겠지만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청산 시스템을 돌리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런던 귀금속 시장에서 이렇게 청산 멤버들이 이 시스템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지금 ICBC에서 13개의 LVMA 시장 조성 회원사 중에서 하나인데 지금 뭐 런던 영업일 동안 금과 은의 이 최소 수량과 만기에 대한 다른 회원사의 매수 매도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이런 걸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쭉 읽어 보시면은 뭐 이런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청산 멤버 중에 하나인데 뭐 거래를 뭐 사고 팔고 뭐 이런 걸 하겠죠. 뭐 자세하게 하면 이거 어려우니까 이런 멤버들이 있어서 하는데, 왜 지금 은이 부족하냐? 이건 왜 그러냐? 중국이 지금 런던 금시장에서 실물 금과 실물 은 이거를 확실히 빨아들이고 있어서 이게 부족해지는 겁니다. 거기에 인도까지 가세를 해서 런던 시장에서는 지금 은 위기가 오고 있고, 그래서 중국과 인도가 실물 은을 인도를 지지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은을 갑자기 모아가면서 내놓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런던 금은 시장에서 이거를 당황하고 있고요. 코맥스가 그리고 런던 시장에 은을 대량으로 배송을 하면 JP 모건이 개입하지 않는 한 한 해당 금속은 중국 인도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 얘네들은 계속 블랙홀이니까 금과 은을 계속 빨아들이는 애들이 인도랑 중국이에요. 얘네들이 계속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JP 모건이 만약에 이 코맥스에서 런던으로 금과 은을 인도를 하면은 다 이제 또 중국이랑 인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 걔네들 막 미친 듯이 사버리니까 현물을요. 그래서 JP 모건이 금과 은이 지금 미국의 관할권 하에 두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 대리하는 문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거는 왜 그렇게 되고 있냐, 이런 구조가 왜 되고 있냐, 이건 지정학적으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서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세계 금융 전쟁까지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세계 화폐 전쟁, 이거 다들 아시죠? 금, 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고, 경제 분석하시는 분은 당연히 이것도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은 지금 여기 화폐 전쟁에서 가장 메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많이 모으냐? 중국과 인도, 그다음에 브릭스 이쪽에서 화폐를 다각화하려고 달러의 패권을 이제는 무너뜨리려고 이제 탈달러화를 추진하면서 계속 금을 모으고 있어요. 왜냐? 금을 모아야 금 기반으로 뭐 브릭스 통화나 아니면 위안화 결제를 강화하면서 더욱더 이제 달러의 지위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JP모건에서 게이트키퍼로 이걸 막고 있습니다. 왜냐? 계속 금과 은을 런던 시장으로 옮겨버리면 런던 시장이 또 금과 은을 빨리 원한다고 달라고 하는데 그걸 옮겨버리면 중국과 인도가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지정학적 이런 패권 전쟁이 또 이 뒤에 숨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하게 좀 쉽게 해석해 드리자면, 여기 잘 보세요. 지금 LVMA는 전 세계 금은이 거래되는 이 국제 금은거래 본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그다음에 LPMCL, 이거는 LVMA 안에 실제 금은거래 이 청산을 하는 기관이고, 쉽게 말해서 이 금은의 돈 거래를 처리하는 결제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들을 사용하는 시스템이 AURUM 이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은행들끼리 금은을 사고 팔 때 서로 맞춰주는 전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중국의 공상은행 ICBC죠. 이게 역할에 세 가지가 있는데, 시장 조정사라고 해서 마켓 메이커, 하루 종일 금은을 사고 파는 가격을 제시해서 시장의 기준 역할을 합니다. 이게 뭐냐? 오늘 금 얼마, 은 얼마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격 경매 참여자, 그래서 LVMA에서 금은의 공식 가격을 정할 때 직접 참여해서 경매처럼 가격을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글로벌 금은 시세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산 회원이죠. 그래서 LPMCL의 회원으로서 실제 금은 거래의 결제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즉 실물 금은이 진짜 어디로 이동하냐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공상은행이 계속 실물 금은을 모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 중국과 인도가 실물 확보에 지금 혈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은 LVMA에서 금은 실물을 꾸준히 빼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꾸준히 빼가고 있다. 인도 역시 이 종교 행사인 디왈리 축제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담보 문제, 이제 담보를 하겠다, 금과 은을 담보로 하겠다고 은행에서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은 실물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폭발 중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런던 금고가 비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 은 위기, 그러니까 실버 스퀴즈, 이게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JP모건의 역할은 여기서 뭐냐? 코맥스 미국 선물 시장 있죠. 여기가 지금 LVMA에 은을 보내야 재고가 보충되는데, JP모건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 은이 대부분 중국과 인도로 흘러 들어간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흘러간다는 분석이 있다. 그래서 JP모건이 미국 정부의 금은 게이트키퍼, 수문장 역할을 하며 금은이 동쪽으로 대거 이동하는 걸 막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로 이동하는 거를 막고 있다. 지금 보면은요, 뭔가 세계 경제의 흐름과 그다음에 세계의 이런 패권이 점점 서에서 동으로 가고 있잖아요. 중국과 인도, 한국, 일본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게 자명한 사실인데, 그거를 미국과 유럽 서방들은 이걸 막으려고 계속 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금과 은이 진짜 뭐라고 해야죠? 무게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키포인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맞잖아. 그 금과 은이 그렇게 지금 게이트키퍼가 아니라 키 플레이어가 되고 있잖아요. 누가 금과 은을 많이 모으냐. 이 게임에서는 진짜 금과 은을 많이 모으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지금 게임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도와 중국도 혈안을 가지고 계속 관심을 갖고 금과 은을 계속 모아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든 JP모건은 막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금은 전쟁은 사실상 무역 전쟁이다. 여기도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중국과 인도가 실물 금은을 모으는 건 단순한 투자 목적이 아니라 달러 체제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이 된다. 반면 미국은 JP모건을 앞세워 금은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고요. 즉 금은 확보 경쟁은 무역 전쟁의 연장선에 있다는 뜻이다. 너무 재밌죠?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밌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중국과 인도는 실물 금은을
확보하고 있고요. 런던에선 지금 재고가 부족하고 있고요. JP 모건은 미국의 금은을 통제하면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금은을 둘러싼 세계 무역 전쟁이다. 이거 너무 재밌죠? 이런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중국에 가보면은요, 징동닷컴 이런 데 있잖아요. 이 골드를 팔고 우리나라 쿠팡처럼 골드랑 은을 실버바를 팔고 있는데 가격이 뭐 엄청나게 뛰어 있고 온스당 뭐 108달러.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니까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이 쿠팡에 올라온 거 보니까요, 1kg에 막 500만 원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이 대체 온스당 얼마냐 이거를 계산해 달라고 AI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USD 약 환율이 1,435원이라고 이렇게 책정을 한다고 하면요, 1트로이 온스당, 그러니까 1온스당 108달러라고 합니다. 여기 똑같죠? 이 108달러로 책정이 됐다. 지금 중국에서 이 지금 108달러에 책정이 되고 있고, 작은 거는 뭐 온스당 128달러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거 미친 거죠. 미친 가격이죠. 이거 못 사는 겁니다. 지금 실버바를 못 사요. 이제 우리나라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지금 중국에서도 이렇게 실버바가 넘친다고 하는데 이거 비싸서 못 사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나 실버바를 계속 시중에서 유통을 해서 이렇게 사 모으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그리고 실버바를 사려고 하면은 부가세가 또 붙잖아요. 뭐 골드바랑 이런 게 참 못 사게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는 더더욱 개인이 실물을 웬만하면 갖지 못하게 부가세로 이렇게 또 이제 묶어 놓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봤을 때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 뭐 일본은 뭐 부가세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다시 또 이렇게 환급된다고 했었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10%를 그냥 진짜 그 가격에 부가세를 때리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냥 금과 은을 보유할 수 있게 다들 도와주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환율이 박살 나면요, 진짜 큰일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된다. 그리고 지금 보면요, 이거 10월 14일 이거 자료 데이터인데요. 지금 상하이 뭐 이쪽 그다음에 상해 그 금은 시장에서도 꾸준히 지금 지속적으로 은 보관소에서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는 역시나 지금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참 정말 무서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어지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하이는 지금 금 매입권 폭발이 하고 있으면 금 현물을 미친 듯이 모으고 있죠. 여기 지금 보이시죠? 지금 상하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상하이 금 거래소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물리적인 금을 공격적으로 중국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축적 추세이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거를 왜 모아가고 있냐? 이거는 뭔가 이용을 하려고 이렇게 모아가고 있는 거겠죠. 또 이게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 여기 지금 트위터에서 올라온 사실인데요. LVMA 지금 런던 시장에서 중국을 통해서 중국 국립은행으로부터 150m 톤, 그러니까 480만 트로이 온스의 실물 은을 터무니없이 높은 임대료로 임대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트위터에서도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중국은 런던 시장, 런던 금시장으로부터 은을 실물을 사들이고 그다음에 고리대금 업자처럼 런던 금시장에 다시 임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런던 금은 시장으로부터 은을 다시 사들이는데, 이렇게 지금 런던 금은 시장이 중국의 은 축적을 보조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은을 실물을 모으고요. 그거를 또 이제 뭐 임대 계약을 해서 런던 금 시장에 또 빌려주고, 그럼 거기에서 이제 임대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임대료로 또 은을 또 사오고, 미친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누가 더 유리해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 폭발 사건은 중국이 지금 SGE 금 워런트를 담보로 자금 조달에 사용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 판도를 바꿀 중요한 사건이다. 그래서 서양이 종이를 거래하는 반면 중국은 금속을 쌓는다. 그래서 현대사에서 가장 큰 축적은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것을 금은 인플루언서들이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지금 상황이 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삭소뱅크의 한센이라는 이런 전문가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더 이상 매수 과다 상태가 아니지만 급격한 매도 이후 여전히 과소 보유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 가격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다음 조정을 겪고 있으며, 은의 지금 급격한 하락은 두 금속 간의 유동성 격차를 강조하지만 두 금속 모두 포트폴리오에서 여전히 보유량이 부족하고 상승의 구조적 원동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살짝 내려왔지만, 급락을 했지만
계속 장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은 있다. 상승 이런 추세는 계속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실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물이 없어요. 이게 뭐 종이 거래는 난무하지만 실물이 정작 부족하다. 그리고 뭐 이런 사건도 또 있죠. 1980년에 헌트 형제 아시죠? 두 명이 은을 차지하려고 했잖아요. 은을 독점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트기나 금속을 막 가득 찬 창고를 갖고 금고를 갖고 은을 독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 미국에서 시스템을 바꿔버려 갖고 얘네들 다 그러니까 죽였다는 게 그 진짜 죽인 게 아니라 이 거래를 완전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서 독점을 못하게 다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 이후에 뭐 JP 모건이 이거를 확보를 해서 JP 모건이 이제 독점을 하면서 그렇게 되어 갔는데 25년에는 이거는 이젠 바뀌었습니다. 이 상황이 바뀌었다. 이제는 헌트 형제도 없고 매집 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지 전 세계적인 은 부족 사태만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행들이 비행기를 전세 내고 대서양을 건너 은괴를 실어 나른다.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그건 투기가 아니라 절박함이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바뀌었고요. 그때는 코맥스 이 뉴욕 상품 거래소가 아직 금속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은 어떻게 되냐? 뭐 스프레이드 시트, 리스백 계약, 그다음에 손댈 수 없는 자격이 있는 은괴. 그러니까 막 선물 계약도 하고 막 종이 계약이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너무 난무하니까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이제는 부채, 불신, 시스템 통제가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신용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런 거래가 너무 많이 이렇게 잡다하게 많이 생기니까 얘네들 현물 없는 거 아니야? 현물 진짜 있어? 현물 있고 거래하는 거 맞아? 그럼 나 현물 모아야겠네. 얘네들 못 믿겠어. 얘네 이거 거래 안 해. 이제 중국과 인도는 거래 안 하겠다. 아니, 완전 안 하는 거 아니지만 현물을 모으겠다. 왜냐? 의심이 되니까. 그래서 이건 트레이더들의 쇼커버가 아니다. 현실 그 자체가 만든 압박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1980년대 헌트 형제가 이 시스템의 균형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25년에는 시스템이 스스로 붕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런던은 침몰하고 뉴욕은 은 대신 연기를 보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역사는 반복되지만 이번에는 결말이 다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스태커들, 이 모으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는 실물은을 쌓는 사람들이 여전히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우리 모두를 위해 규칙을 바꿀 수 없다. 이제는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전이랑 다르다. 왜냐 전 세계에서 뭐 중국과 인도가 은을 많이 모으고 있고 다른 여러 나라들도 금과 은을 많이 모으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독점할 수 없어서 이제 점점 붕괴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종이 자산은 불타고 금속이 일어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붙잡아라, 쌓아라. 처음 시작한 이유를 기억하라. 뭐 이렇게 해서 약간 뭐 명언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보유하라는 얘기죠. 실물을 보유하는 게 결국에 승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개인은 모르겠어요. 이 나라적으로는 이렇게 실물을 모으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고 개인적으로도 뭐 모으는 게 중요하냐 마냐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물 금을 모을 사람들은 모으시고 아니면 나는 ETF나 아니면 뭐 KRX로 투자하겠다면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돈 버시면 되는 거지 제가 뭐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또 여기 보시면은요 1시간 만에 4억 8,300만 온스의 은이 매각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언제 제가 이 은이 폭락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단기 포지션으로 이렇게 매도가 됐다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4억 8,300만 온스가요 연간 채굴 공급량의 57%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현물로 따지면요 이 전 세계 이 채굴 공급량의 절반 이상이 한 거래에 그냥 1시간 만에 그냥 사고 팔아지는 게 이게 과연 말이 되는 건가? 여러분들 진짜 이게 좀 그러니까 종이 이 거래로 그러니까 전자 거래로 시세 조작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런 선례가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이거 지금 쭉 보시면 1빌리언스 온스의 이 은이 아니면 뭐 금이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채굴이 되는데요. 거의 뭐 2시간 만에 뭐 200밀리언 온스의 지금 금은이 거래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여러분들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클릭 한 번으로 딸깍으로 그냥 이렇게 거래가 돼버리는데 채굴하는 데는 막 수십 년이 걸려버리는데 거의 그냥 여러분들의 손가락 하나로 딸깍으로 그냥 거래가 그냥 돼버리는 게 지금 현재 지금 선물시장 금은 선물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제 안 맞아지고 있고 진짜 실물이 없이 이렇게 뻥거래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뭐 돈 버시면은 뭐 할 말은 없겠죠. 이 거래로 선물 거래로 나는 돈 버는데 뭔 상관이냐 하면 그럼 그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이런 지금 상황이 있다. 그래서
그래서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저는 이런 것만 설명해 드리는 거죠. 뭐 투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 현물과 이 지금 거래 간에 이 가격 차가 발생했던 적이 뭐 2020년 3월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은현물 가격은요 12달러까지 폭락을 했거든요. 가격이 폭락을 했는데 하지만 실제로 이제 구할 수 있는 은은 25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전자적으로 찍힌 거는 12달러라고 이게 시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시장에서 살려고 하니까 25달러를 달래.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국제 시세가 이건데 왜 25달러 달라고 하냐 하니까 없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물 은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게 되는 건데요. 진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물과 선물 간의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예시가 나오는 거고요. 종이 게임이 점점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로 엣지도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금값 상승세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ETF가 금값을 추격할 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그러니까 이 금값 상승은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ETF 보유자들은 늘지 않았었다. 근데 이제는 좀 많이 늘었죠. 그래서 이거 지금 뭐 9월 달에 올린 이런 지금 트위터인데요. 그 후로 엄청나게 금 가격이 올랐죠. 그래서 이것도 참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로버트 기요사키도 뭐 7월 달인가 6월 달에 금 가격이 은 가격이 뭐 70달러 간다. 올해 막 이렇게 얘기했었죠. 올해 70달러 간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뭔 소리냐.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했었는데 50달러, 54달러 까지 갔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11월, 12월이 남아 있는데요. 과연 그때까지 70달러가 가는지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한 그 얘기가 맞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가짜 돈에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짜 돈에서 이제 돈들이 실버, 은과 금, 그다음에 비트코인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거는 은을 사는 게 가장 베스트다. 이거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서 제가 영상으로도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너무 재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은의 사용처를 보겠습니다. 은은 특히나 화폐로도 쓰이지만 사용도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전자기기, 회로기판, 반도체, 키보드, 스마트폰 이런 데에 태블릿에 40에서 50% 사용이 된다고 하고요. 태양광 산업 요즘 친환경이라고 해서 태양광이 많이 뜨고 있죠. 여기에 10에서 15% 사용이 되고 의료 살균 분야 뭐 은으로 뭐 은나노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은나노 입자 이 마스크나 붕대 의료기기에 역시나 은이온수 이런 것도 사용이 되고 있고 여기에도 그다음에 귀금속 장신구에 뭐 15에서 20% 그다음에 화폐 그다음에 투자 이런 걸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화학적으로 이 은 염료나 이런 촉매 역할로도 은이 사용되고 있어서 은은 전천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 이제는 뭐 토마호크 미사일에도 은이 막 몇 킬로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무기에서도 당연히 최첨단 무기에도 당연히 은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은이 이제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금은비를 한번 보자면 지금 금은비가 한 80 몇 대 1이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는요 15대 1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굴 비율은요 7대 1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보는데 채굴 비율은 7대 1인데 왜 이렇게 금은 비율이 차이가 나는가? 물론 뭐 여러 가지가 따지면은 뭐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의심을 지금 품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전체적인 얘기를 쭉 보자 보면 역사적으로 지금 은이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 저평가 때문에 더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일각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비율이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은은 역시나 금보다 훨씬 더 이 지구에 많고 그다음에 구리의 부산물로 많이 이렇게 채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공급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멕시코에서 이 세계 1위의 은 생산국인데요. 3년간 생산량이 22%가 감소했다고 하고요. 2위인 페루에서도 생산이 정체가 되고 있고 주요 은광 있잖아요. 은광 업체들이 생산을 축소했다고 합니다. 최대 39% 축소를 했고요. 구조적 문제가 뭐냐? 은 생산은 단기 변동이 아닌 장기 하락 추세로 가고 있고 인프라가 노후되었고 그다음에 신규 발견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비용 상승, 그다음에 규제 강화로 인해서 채굴 어려움이 채굴 난이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증가가 하고 있죠. 지금 배터리나 전기차, 그다음에 태양광, 전자제품의 수요 급증으로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투자 수요도 좋은 버나드나 아니면 여러분들
미국처럼 투자 수요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은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 불균형도 발생하고 있다. 공급은 감소 또는 정체되고 있고 재고는 고갈되고 있는데 풍부한 은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는 모순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며 해서 은은 서서히 고갈되고 있으며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늘리려고 하면은요 당연히 이제 채굴을 많이 하고 더 많이 늘리겠죠. 그런데 그게 편차가 발생을 하니까 그 편차가 나는 기간 동안 은은 또 미친 듯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채굴이 많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또 미친 듯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은이 원래 그런 금속이기 때문에 그런 화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성질을 잘 알고 투자하셨으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런던은 유동성 경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런던은 실물 공급이 부족해지고 차익금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차익금리가 늘어난 이유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인도가 지금 뭐 1000톤 이상의 추산되는 상당한 금속을 선적하고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미국은 왜 올해 은을 이렇게 많이 수입을 할까? 은값이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지금 요즘 은을 진짜 2배 이상으로 작년 대비해서 엄청난 많은 양을 지금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도 이제 미국이 달러를 인수하는 동안 중국은 금광을 쌓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과 은, 그다음에 히토류, 원자재, 뭐 리튬 이런 것까지 엄청나게 지금 중국이 모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무역 전쟁에서 이기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는 부랴부랴 히토류에 투자한다. 그다음에 리튬에 투자한다. 그다음에 금과 은을 모은다. 뭐 원자재 기업들 있잖아요. 반도체 기업이랑 지금 국유화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미국조차도 그렇게 자본주의의 대표 주자였던 미국조차도 이제는 국가 자본주의, 국가가 이제는 금광이랑 은광 회사를 어느 정도 일정 소유하고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석하자면 원자재가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워렌 버핏 영감도 원자재를 예전부터 투자한 이유가 다 이런 거를 보고 투자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짜 이런 화폐, 종이 돈에서 이제는 진짜 이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원자재로 점점 이제 부가 이동을 하고 있다. 이제 점점 더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달러나 아니면 불안화폐라고 하죠. 불환 화폐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점점 이제 실제 돈을 모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은 부족이랑 금 부족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 연준이 지금 생기고 13년인가? 연준이 생긴 이래로 이 1달러 구매력을 이게 책정을 한 거거든요.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게 금 대비해서는 진짜 엄청나게 뭐 99%가 하락을 해버렸다. 몇십 년, 한 3, 40년 만에 금 대비해서 이 달러 이런 뭐라고 해야죠? 지불 가치는 99%가 폭락을 해버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점점 이제 화폐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게 지금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또 의문이 되는 건 뭐냐? 이 아마존이 있잖아요. 아마존의 시총이 전 세계에 있는 은을 채굴한 양을 다 더했는데 수천 년 동안 채굴한 은의 이 시총이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아마존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아마존은 데이터 센터를 짓고 엄청난 AI 기업이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 은이랑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된다. 하지만 은은 수천 년간 지구상에서 채굴이 되었는데 지금 시총이 똑같다는 거, 가치가 똑같다는 거는 은이 그렇게 뭐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말한 버블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실제로 갖고 있는 현물을 갖고 있는 스테커스들이 결국에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의 이런 패권 전쟁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죠. 광물을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는 확보를 하려고 계속 혈안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MP 머트리얼즈도 지금 미국에서 지분을 샀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리튬 아메리카스도 지분을 매입을 해서 리튬 투자를 한다고 지금 미국이 나오고 있잖아요. 다 이런 거 봤을 때 중요 광물로 뭐 은과 리튬이나 히토리를 정해주면서 지금 원자재의 이런 가치가 엄청나게 뛰고 있다. 그러면 뭐 금과 은도 당연히 원자재니까 더 많이 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변화 때문에 지금 금과 은을 인도나 중국이나 미국에서 계속 축적을 하고 있으니까 정작 진짜 금과 은이 넘쳐나고 거래를 해야 되는 세계의 중심의 금은 거래 시장인 런던 금시장이 지금 금이 없어서 은이 없어서 지금 고생하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